안녕하세요. 저는 7년 차 부부입니다. 신혼기간은 지나간 부부라 설레고 애틋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박 터져라 싸우지도 않고 그냥 저냥 맞추면서 평범하고 뜨뜻미지근하게 살고 있습니다. 싸우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는 것도 좀 피곤해졌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 일로 오랜만에 남편과 싸우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바로 남편이 자꾸 저희 엄마 식당에서 공짜 밥을 먹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몇 년 전 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노후 대비 겸 오리고기 식당을 여셨어요. 아는 분에게 인수를 받아서 연 건데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아서 엄마 혼자서 일을 하세요. 엄마가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소소하게 하시려고 연 가게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사다 보니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엄청 바쁘시죠. 저도 엄마가 나이도 드시고 관절도 안 좋으신데 저렇게 식당 일을 하셔도 되나 싶었지만 엄마가 집에 있는 것보다 돈도 벌고 훨씬 낫다고 하셔서 저도 시간 날 때 한 번씩 가서 일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 식당이 남편 회사하고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남편이 너무 맛있다고 자주 오겠다고 그랬어요. 자기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한다고 하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웠는데 그 후로 정말 자주 오더라고요. 사위가 장모님 가게에 자주 오는 게 뭐가 문제겠나요? 문제는 남편이 먹기만 하고 돈을 안 낸다는 거죠. 초반 몇 번은 엄마가 사이다 보니 이것저것 더 잘 챙겨주시고 돈도 거절하셨대요. 그런데 그것도 초반 몇 번이죠. 염치가 있으면 엄마가 안 받는다고 해도 본인이 내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엄마 가게에 가는데 갈 때마다 돈도 안 내고 먹기만 하고 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 가는 것도 아니에요. 회사 동료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말은 자기가 한턱이라도 쏘는 것처럼 우르르 데리고 오는가 본데 정작 돈은 안 내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갈 때 저희 엄마에게 어머니 저 먹은 거 다 외상 달아 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간다는 겁니다. 저희 엄마도 초반에는 그냥 좋게 넘어갔는데 돈 한 번을 안 내는 데다 여러 사람을 우르르 데리고 오니 부담스럽기도 하고 금액적으로도 손해가 많으셨어요. 어쩌다 한 번 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뻔질나게 오니까요. 회사 동료들, 친구들 그렇게 여러 명이서 와서 오리 불고기니 오리구이니 먹고 가면 그 돈이 얼마나 큰가요? 그런데 맨날 외상이라 하면서 뻔뻔하게 오니 엄마 입장에서도 사이가 오는 게 반가운 게 아니라 부담스러우셨던 거죠.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요. 저는 이런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남편 놈이 저에게 말을 안 했으니까요. 몇 달 동안 참다 못한 엄마가 말을 하셔서 그제야 알게 됐다니까요. 진짜 소름이 다 돋았습니다. 저희 엄마 가게에서 몇 달간 그렇게 돈도 안 내고 밥을 처먹었으면서도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건 자기도 돈 안 내고 먹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남편과 싸웠습니다. 당신 지난 3개월간 엄마 가게 수시로 가서 밥 먹었다며? 제가 물어보자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장모님이 얘기하셔? 근데 돈을 한 번도 안 냈다며. 에이, 한 번도 안 내기는. 그럼 냈어? 저번에 한 번 냈던 것 같은데. 아닌가? 한 번? 장난쳐? 왜 이렇게 화를 내?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당신이 회사 동료니 친구니 끌고 가서 공짜로 먹은 게 얼만데 화가 안 나겠어? 제 말에 오히려 남편이 기분 나쁘다는 듯 한숨을 쉬더라고요. 장모님이 그게 그렇게 아까우셨대? 뭐? 아니, 내가 남도 아니고 사이면 자식이나 다름없잖아. 자식 같은 사이가 와서 먹는 게 그렇게 아까우신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자기가 저희 엄마한테 뭘 그렇게 잘하고 효도했다고 자식 같은 사위니 어쩌니 하나요?
가게 열기 전까진 처가댁이라고 저희 집 잘 오지도 않았으면서요. 자기 필요할 때만 자식 같은 사위인가요? 당신 생각엔 이게 문제가 없어? 장모님 하시는 가게 가서 그렇게 돈 한 푼 안 내고 먹고만 오는 게? 내 딴에는 딴데 갈 수도 있는데 장모님 가게 홍보도 해드릴 겸 데리고 간 거 아니야. 그렇게 한 번 가면 끝이겠냐? 내 동료들 중에 우리 장모님 가게라고 자기 식구들이랑 몇 번 간 친구도 있고, 내 친구 정원이 알지? 걔도 맛있다고 자기 식구들이랑 몇 번 갔었대. 주변에도 알려주고. 이런 게 바로 홍보라는 거야. 일부러 돈 주고도 사람 써서 체험 다니니 뭐니 홍보하는데 그럴 필요 뭐 있냐? 내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 데리고 가서 대접하고 그 사람들이 그 기회로 또 장모님 가게 가고 그런 게 자연스러운 홍보야. 아주 터진 입이라고 말은 청산 유수더라고요. 본인이 잘못한 건 아예 모르고요. 저는 부글대는 속을 삭히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더러 홍보해 달랬어? 나나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제발 주변 친구들이며 동료들 데리고 와서 홍보 좀 해달라고 부탁했냐고. 아, 사위니까 그렇게 도와드린다 생각하고 한 거지. 당신 진짜 아무 말이나 한다. 이게 도와준 거야? 그냥 공짜 밥 먹고 아무 변명이나 하는 거지? 제 말에 남편도 발끈했습니다. 뭐? 공짜 밥? 말 다 했냐?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네. 사위가 먹는 게 그렇게 아까우신가? 다른 장모님들은 사위 오면 씨암탉부터 고운다는데 가게 하시면서 음식 몇 번 좀 먹여주신 게 그렇게 아깝냐고. 내가 또 먹으면 얼마나 먹었다고. 가족끼리 진짜. 남편은 본인이 더 서운한 척하며 펄쩍 뛰었습니다. 남편은 저랑 싸울 일이 있으면 늘 이런 식이었어요. 본인이 더 억울하고 서운한 척하며 도리어 저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요. 그전에는 당했지만 엄마 일이다 보니 저도 남편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코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한다고? 좋아, 알겠어. 남편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지 의기양양해서 몇 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아유, 이제 눈치가 보여서 장모님 가게도 못 가겠다. 그렇게 남편과의 다툼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러난 건 저도 다 생각이 있어서였죠. 저는 다음날 엄마에게 전화를 드려 윤서방이 먹은 내역 따로 모아둔 거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엄마는 포스에 안 찍어서 따로 내역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사람 수와 금액대로 평균을 내서 계산을 했습니다. 석 달이나 되니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저는 퇴근 후 엄마 가게에 가서 생활비 카드를 드리며 그 금액을 결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됐다고 펄쩍 뛰셨는데 제가 아니라고 엄마가 이걸 해줘야 내가 윤서방을 제대로 교육시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엄마는 결국 그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혹시 앞으로 윤서방이 오면 내가 계산할 테니 금액 좀 따로 모아놔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길래 저는 남편에게 아까 계산했던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냐고 영수증을 보던 남편은 눈알이 터질 듯이 커지더군요.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당신이 외상으로 우리 엄마 가게에서 먹은 거 내가 외상 싹 갖고 왔어. 제 말에 남편은 난리를 치는 겁니다. 당신 미쳤어? 이 금액을? 미치긴 뭐가 미쳐. 먹었으면 돈을 내야지. 당신 식당 가서 공짜밥 먹어? 장모님 가게잖아. 장모님 가게는 땅 파서 장사해? 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밑반찬은 땅에서 솟아나? 당신이 꼭 먹고 나갈 때 외상이라고 하고 나간다면서. 외상이니까 갚아야지. 내가 대신 갚고 왔다니까? 남편은 입이 떡 벌어져서 혼자서 혀를 차더라고요. 와, 진짜 무섭다. 가족끼리 그거 먹은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무서워서 가게 가겠어? 잘 됐네. 앞으로 가지 마. 당신 안 와도 장사 잘만 돼. 오히려 바빠. 굳이 홍보해줄 필요도 없으니까 가지 마.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니 저한테 생활비 카드를 맡기는 게 아니었다느니 어쩌느니 헛소리를 막 해대고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러든가 말든가 한 번만 더 외상밥 먹기만 해봐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유치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후에 명절이 있어서 시댁에 갔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남편이 언제 전했는지 어머님이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얘기 들었다. 근데 어머님도 좀 그러시네. 네? 뭐가요? 아니, 밥 먹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부담이라고 그렇게 다 따지셔? 가족끼리. 아버님도 신우도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표정을 보니 무슨 소린지 아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없는 틈에 아마 다 같이 저희 친정 욕이라도 한 것 같더라고요. 입산 남편도 너무 얄밉고 자기 아들이 잘못한 건데 저희 엄마 욕하는 어머님도 어이없고요. 그 누구도 남편에게 네가 잘못했다고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속으로 이 집구석은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인간이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말했죠. 어머님, 한두 번 그런 거 아니고요. 3달 넘게 매주요. 그것도 자기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동료들이며 친구들이며 같이요. 그거 금액으로 쳐도 작은 금액 아니고요. 그래. 그래서 네가 생활비 카드로 홀랑 긁었다면서. 너도 그런 거 보면 참 계산 하나는 똑 부러지는 애다. 그러면서 비꼬시더라고요. 장사하시는 엄마 입장에선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해한테도 앞으로는 외상하지 말라고 일부러 그런 것도 있고요. 제 말에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시더니 그러더군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결혼했으면 며느리도 사이도 다 자식 아니니? 자식이 와서 좀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깝고 부담스러워? 나 같으면 더 챙겨주겠다. 저는 그 말에 어머님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어머님은 가족이니까 괜찮으시다는 거죠? 그래, 가족이 뭐야? 밥 먹는 거 그런 거 나 같으면 일부러 더 돈 내지 말라고 하겠어. 동료나 친구들 데리고 오는 것도 그래. 그냥 사위 기 살려주시는 셈 치면 되지. 가족끼리 뭐 아깝고 그러는 거 나는 좀 서운하다. 저는 속으로 그래 좋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기 전 저는 시댁 서랍에서 커다란 마트용 장바구니를 꺼냈어요. 그리고 시댁의 명절 선물로 들어온 전복, 과일, 고기 등을 꺼냈습니다. 너 뭐 하니? 아, 이거 좋아 보여서 저도 좀 갖고 가서 먹으려고요. 들고 가도 되죠, 어머님? 뭐? 너는 말도 안 하고 이런 걸 맘대로 꺼내니? 그리고 고기하고 전복 이런 거는 우리 집에서도 다 먹는 거야. 에이, 다 같은 가족인데 뭐 어때서 그러세요? 설마 아까우신 건 아니죠?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하시더라고요. 너 뭐 하는 거야? 아까 전에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복수라도 하는 거니? 아휴, 가족끼리 복수라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이거 이희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해서 들고 가서 먹고 싶어서요. 저희 집은 선물 세트 안 들어오거든요. 들고 가서 맛있게 먹을게요. 어머님은 뭐라고 하려다 본인이 아까 한 말이 있는지 일단 꾹 참으시더라고요. 그래, 다 들고 가라, 다. 저는 신나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장 보신 것도 다 챙겼어요. 그만 들고 가! 우리 뭐 해먹니? 그 소리에 거실에 있던 남편도 오더라고요. 왜 그래? 얘 봐라. 내가 아까 한 소리 갖고 복수한다고 이거 다 챙긴다. 복수 아니라니까요, 어머님. 어머님이 가족끼리 먹는 거 아까워하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다 챙기는 건데 복수라고 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어차피 저보다 이희가 거의 다 먹을 건데. 제가 신나서 음식을 챙기자 남편도 말리더라고요. 그만해. 뭐 하는 거야? 유치하게. 왜 그래? 가족끼리 나눠 먹으면 좋은 걸. 나 앞으로 종종 이렇게 먹을 거 들고 와야겠어. 어머님 댁에 먹을 거 진짜 많네. 저는 그렇게 장바구니를 챙겨 그대로 차에 들고 갔습니다. 어머님 포함 시댁 식구들 얼굴을 보니 뭐 저런 도라이가 다 있나 라는 표정이더군요. 저는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제 그만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어이가 없어서 허허 혀를 차시고 아버님도 어이없어 하시지만 저는 일부러 보란 듯이 웃으며 인사를 드렸어요. 남편은 말도 없이 나가서 차에 있는 장바구니를 들고 오려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아 진짜 왜 이래?
장모님 가게에서 먹은 것도 다 돌려드렸잖아. 그럼 어머님께도 계산해서 드린다 그래. 진짜 이럴 거야? 유치하게? 왜 화를 내는 거야? 어머님 댁에 있는 음식 가져왔다고 화내는 거야? 어머님이 가족끼린 안 아깝다 하시잖아. 아, 엄마가 그냥 좀 서운해서 말할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 진짜 쪽팔려서. 뭐가 서운한데? 진짜 서운한 사람이 누군데? 장모님 댁에서 돈도 안 내고 툭하면 밥 먹을 땐 가족이라 당연한 거고 너네 집에서 식재료 몇 가지 들고 오는 건 아깝고 서운할 일이야? 당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마. 게다가 일을 미주알, 고주알, 시댁에도 다 말했나 보더라? 그건 당신이 카드로 긁은 것 때문에 내가 좀 화가 나서. 뭐가 화가 나? 밥 먹었으면 돈 내는 게 당연하지. 어머님이 가족끼리 먹는 거 아깝다고 안 했으니까 나 종종 들고 올 거야,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말하며 장바구니를 다시 빼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푹 내쉬며 결국 차에 타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이 일로 집에서 또다시 한바탕을 했어요. 하지만 저도 그 말놀이에 노란하지 않고 끝까지 할 말 다 했죠. 치열한 싸움 끝에 이번에는 남편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진짜 미안해서 사과한 거라기보다 제가 도라이처럼 보여서 건들지 말자는 심산으로 한 것 같긴 하지만요. 저는 저한테는 됐고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말했고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 엄마에게 죄송했다고 앞으로는 외상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일로 시댁에서는 저를 좀 이상하게 보긴 합니다. 여태까진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상당히 도라이 같다고 생각하셨겠죠. 근데 웃긴 게 이렇게 한번 대놓고 도라이 짓을 하면 그 후엔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긴 합니다. 남이 할 땐 불륜이고 내가 할 땐 로맨스라고 남편이 저희 엄마 가게에서 밥 얻어먹는 건 가족으로서 당연한 거고 제가 시댁에서 식재료 갖고 오는 건 큰일 날 일인가요? 물론 이 일은 남편이 사과함으로써 이렇게 지나갔지만 또 본인이 하는 일만 합리화하며 말도 안 되는 짓 저지르면 저도 똑같이 갚아줄 생각입니다. 본인이 똑같이 겪어봐야지만 조금이나마 알게 되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주변에 하니 친구들이 너도 참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일도 아니고 저희 엄마도 관련된 일이다 보니 저도 더 무대뽀로 나가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혼자 힘들게 장사하시는 엄마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괜한 걱정만 끼쳐드려서 죄송했지만 앞으로는 남편 단속 잘하며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빈대같이 들러붙으면서 제 자존감까지 야무지게 깎아먹던 남편, 시댁과 손절한 30대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쯤 협의이혼으로 갈라서셨어요. 성격 차이 및 여러 이유로 갈등이 좀 있으셨다고 했는데 제 앞에선 크게 티를 내지 않으셔서 잘 몰랐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각자 일로 너무 바쁘시다 보니 두 분 사이가 엄청 좋고 돈독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은 있긴 했어요. 하지만 다른 집도 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로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각자의 길을 가자고 진즉에 얘기를 마치셨대요. 저희 부모님은 막 치고받고 싸우는 사이는 아니셨지만 인연이 이미 끝난 것처럼 좁게 갈라서서 각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는 건 저에겐 참 슬픈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기로 한 것만으로도 부모님 두 분 다 저를 위해 나름 노력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비록 이혼은 하셨어도 이혼 전에도 이혼 후에도 저에게만큼은 참 좋은 부모님이셨습니다. 필요한 건 해주시려고 노력했고 정서적으로도 저를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신 걸 알거든요. 대학교 입학하면서 저는 기숙사에 살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나와 살았고 엄마 아빠도 각자 사셨어요. 주말이나 방학이 되면 주로 엄마 집에서 지냈지만 아빠네 집에도 종종 놀러 갔고요.
부모님은 저에게 미안함이 크셨지만 오히려 이혼 후 두 분 다 훨씬 편안해 보이셔서 괜찮았습니다. 부모님의 행복이 제 행복이기도 하니까요. 저에게는 둘도 없는 부모님이고 배울 것도 많은 분들이지만 부부로서는 서로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 대학교 졸업할 때쯤 아빠가 먼저 재혼을 하시면서 새 가정을 꾸리셨어요. 그리고 엄마도 그 후에 재혼을 하셨고요. 엄마 아빠 두 분 다 각자의 또 다른 가정이 생기게 되었지만 저랑도 여전히 자주 만나고 여전히 저를 우선으로 잘 챙겨주셨어요. 하지만 두 분 다 저를 위해 부모로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건 잘 알았어도 그와 별개로 저도 사람인지라 나는 결혼은 안 해야겠다는 다짐이 서기도 했어요. 겉으로는 괜찮다 싶었지만 결국 속으로는 저도 상처가 있었나 봐요. 게다가 부모님이 이혼하고 재혼하셔서 각자의 가정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제가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 집에 책이 잡힐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보다는 훨씬 복잡한 가정사가 있는 거니까요. 부모님은 대신 저에게 물질적으로 좀 풍요하게 보탬을 해주셨는데요. 회사 취업하고 나서는 편하게 출퇴근하라며 회사 인근에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제 명의로 사주셨습니다. 회사하고도 가까운 데다 시설과 보안이 좋아서 인기 있는 곳이었고 저도 거기서 회사를 다니며 잘 지냈어요. 앞으로도 결혼 생각 없이 내 일이나 열심히 하며 살아야겠다 싶던 와중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외주를 주던 하청회사에서 일하는 남자였고 저하고는 일 때문에 연락도 많이 하고 자주 만나던 사이였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일 때문이지만 만나면 대화도 잘 통하고 편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그 남자가 갑자기 묻더군요. 오늘 퇴근하시고 뭐 하냐고요. 자기랑 영화 보러 갈 생각 없느냐 하면서요. 마침 보고 싶은 영화기도 했고 저도 그동안 지내오면서 그 남자에게 아예 호감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성격도 좋고 자상하고 똑똑한 사람 같아서 사람 자체로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좋다고 영화 같이 보러 가자고 했는데 그날이 그 남자와 저와의 첫 데이트가 된 거였죠. 회사 일 말고 따로 만나서 사적인 대화를 나눠보니 참 잘 맞고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는 따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다가 연애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툴 일도 없었고 서로 참 많이 좋아했죠. 그렇게 점차 서로가 좋아질 무렵 저는 그 남자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는 결혼 생각은 없다고. 그러니까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는 거면 나는 안 되니 우리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요. 하지만 그 남자도 그런 부담 없이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결혼해달라고 강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저와 그 남자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남자와 있으면 편하고 안정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이나 허전함이 덜해서 좋았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저에게 각자 잘해주신다 한들 일단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각자의 가정을 꾸리셨기 때문에 저는 늘 마음 한켠이 외롭고 돌아갈 집이 없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번씩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꼭 심적으로 저에게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집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참 마음에 안정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결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도 은연중에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말을 종종 했었고 저도 어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갔거든요. 그러다 그 남자가 제 눈에서 눈물 나는 일 없게 해주겠다. 저를 외롭지 않게 지켜주겠다. 지금처럼 행복하게 사랑만 하면서 살자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도 이미 마음이 많이 바뀌었고 그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기에 고민 끝에 프로포즈를 승낙했어요. 그렇게 서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 예상대로 남친네 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제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기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고 각자 가정까지 꾸렸다는 게 싫다고 가정사가 너무 복잡하다고 하셨거든요.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선 그런 게 탐탁지 않을 수도 있으셨겠죠. 남친은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미안해하며 대신 신혼집은 우리가 마련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사실 남친 집은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따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하니 남친 부모님도 생각이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그만큼 남친과는 더욱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해주겠다, 저를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는 남친의 말은 막상 결혼하고 보니 그다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더 큰 외로움을 느껴야만 했으니까요. 남편에게는 1살 차이 연년생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신우는 졸업 후에 작은 유통회사에서 1년 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고 그 뒤로는 취업 안 하고 집에만 있다고 했어요. 취업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고 하면서요. 저하고 남친도 1살 차이였기에 신우와 저는 동갑내기였습니다. 신우는 저하고 잘 지내고 싶어 했어요. 결혼 전부터 저한테 연락도 많이 하고 자주 보자고도 하고요. 저도 친하게 지내서 나쁠 건 없고 또 먼저 스스럼 없이 다가와 주니 고마운 것도 있었어요. 신우는 따로 사회생활을 안 하고 있다 보니 친구나 지인들이 많지 않고 외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더 의지한 것 같기도 해요. 툭하면 연락이 와서 보자고 하고 사소한 연락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따로 만나게 되면 저를 앞에 두고 신세한탄도 많이 하고 투정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께 용돈 받으며 지내는 게 편하다고 하면서도 불평, 불만도 많고 징징거리는 일이 많았죠. 그럴 때면 저는 속으로 나랑 동갑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좀 어리구나. 아직도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되어 있구나 느껴질 때도 많았죠. 개인적으로 막 잘 맞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여동생이니까 이제는 저의 가족이기도 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연락도 잘 받아주고 이런저런 선물도 많이 했습니다. 신우는 용돈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돈이 넉넉치 않아서 만나게 되면 밥이고 커피고 다 제가 샀고요. 같이 쇼핑을 가도 옷을 사지는 않고 만지작거리기만 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옷이나 신발을 사준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고마워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내는 걸 좀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내가 참 실속 없는 호구짓을 자처했구나 싶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맘때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정확하게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더 좋은 조건으로 옮기게 된 거죠.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정신도 없고 좀 더 바빠졌었는데 그러면서 신우하고의 연락이나 만남은 좀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연봉은 훨씬 좋아졌고 직급도 올랐지만 그만큼 일도 훨씬 많아지고 제가 책임지고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아졌거든요. 신우가 문자를 보내놔도 회사 일로 정신 없어서 저녁에 확인을 하거나 만나자고 해도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미루거나 하게 된 거죠. 저도 제 일이 있고 사정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건데 신우는 유치하게도 그런 걸 몽땅 시부모님에게 일러 바쳤더군요. 시부모님도 저에게 연락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연락도 좀 받아주고 시간 내서 종종 보라면서 저에게 서운한 기색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30 넘은 신우를 품 안의 자식처럼 생각하셨고 우쭈쭈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유치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이나 신우가 제 앞에서 보여주는 행동이었죠. 어머님께선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신 데다 각자 가정을 꾸리신 걸 저의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일부러 보란 듯이 제 앞에서 더더욱 아가씨 챙기고 아기처럼 대하고 우리 가족, 우리 딸 잘 그러셨거든요. 게다가 대화 중에 그런 말도 잘 하시더군요. 우리 딸은 무슨 일 있으면 친정으로 오면 되지. 우리 딸은 친정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잖아 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머, 효주는 친정도 없는데 내가 말 실수한 건가?
내 말에 너무 상처받지는 마라. 하신 적도 있습니다. 상처받지 말라고 했지만 제 앞에서 일부러 더 그러신다는 느낌도 분명 있었어요. 왜냐면 시부모님이나 시누는 우리 집은 비록 형편은 어렵지만 서로 사이가 좋다. 너네 집은 그래봤자 이혼가정 아니냐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저도 눈치가 있는데 다 느끼죠. 그런 부분에서라도 저한테 우월감 느끼고 싶어하고 자존심 세우고 싶어 하신다는 거요. 솔직히 그 속이 뻔히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 나는 친정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지면서 서글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런 식으로 말하실 테면 상처받기도 한다고요. 제 딴에는 힘들게 꺼낸 말인데 남편은 제가 너무 유난스럽게 군다고 그건 자격지심이라고 제 말을 일축하더군요. 자기 집은 이혼가정이 아니고 부모님이 사이 좋은 건데 그런 걸로 제가 자격지심 느끼는 거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편이 되어준다고 했던 남편이 저렇게 말하니 더욱 서운하더군요. 하지만 남편 역시 은연중에 자기는 처가댁이 없지 않느냐 소리도 자주 하고 슬쩍슬쩍 저희 집이 이혼 가정이라는 것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결혼 생활 동안 켜켜이 상처로 쌓이기도 했을 때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우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리고 급하게 결혼을 준비한다는 말도 하고요. 저는 신우가 남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임신하고 결혼까지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너무 놀랐죠. 어쨌든 축하한다고 했는데 신우가 대뜸 자기 결혼 선물로 뭘 해줄 거냐입니다. 결혼한다고 하면 제가 선물도 당연히 주려고 했는데 대놓고 달라고 하니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 말론 결혼 선물도 해주고 임신 선물도 따로 해달래요. 그러면서 결혼 선물로는 침대 사주면 되고 임신 선물로는 산전 마사지 회원권을 끊어달랍니다. 저한테 뭘 달라고 할지 구체적으로 다 생각해 놨더군요. 말 안 했으면 어련히 해줬을 건데 저렇게 대놓고 달라 하니 저도 기분이 확 나쁜 겁니다. 저한테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해달라고 하니까요. 솔직히 신우는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본인은 10,000원짜리 머그컵 하나 해준 적 없으면서 저한텐 대놓고 몇백 하는 침대를 사달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어서 남편하고 얘기하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은 당연히 해주재요. 저는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대놓고 해달라는 게 솔직히 황당하다. 해주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알아서 해주라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구냐면서 갑자기 혹시 내 동생한테 자격지심 있느냐 그러는 겁니다. 저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백수의 미래 계획도 없고 혼전 임신으로 밑도 끝도 없이 결혼하는 신우에게 제가 무슨 자격지심을 가져야 하나요? 내가 왜 아가씨한테 자격지심이 있겠어? 그런 것도 아니면 기분 좋게 축하해주고 선물도 해줄 수 있잖아. 당신 버는 게 적은 것도 아니고 무리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 태도가 기분 나쁘다고. 나한테 맡겨놨어? 뭘 당연하게 해달래. 그리고 해주고 싶으면 당신이 해주라는 거잖아. 근데 왜 나한테 갑자기 자격지심 운운해? 이렇게 발끈하는 거 자체가 자격지심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아가씨한테 자격지심이 있겠냐고. 우리 좀 솔직해지자. 솔직히 좀 그런 거 있잖아. 뭘로? 자기 약간 부모님 이혼하신 걸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집은 부모님 다 사이좋고 또 내 동생도 워낙 우리 집에서 사랑받고 자랐고 자기 솔직히 그런 거 좀 부러운 것도 있지 않아?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요? 제가 부러울 게 없어서 그 나이 먹도록 부모님 용돈이나 받아가며 대책 없이 사는 신우를 부러워할까요? 그리고 자꾸 저희 부모님 이혼하신 걸 제 약점이나 열등감으로 부추기는 건 오히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옆에서 말에 대고 후려치면 없던 자격지심도 생기겠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툭 하면 너는 친정이 없고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우리 집은 이렇게 화목해서 부럽느냐 하시는데 허구한 날 그 소리를 듣고 있자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다 제가 신우한테 자격지심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였죠.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 행복하게만 해주겠다 어쩌고 하더니 오히려 남편은 더 나서서 제 상처를 후벼 파고 거기에 소금까지 뿌려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도 기분 상할 때도 너무 많았고 정 떨어질 때도 많았었죠. 그런데 그런 제 마음에 불을 붙인 일은 또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녁을 다 같이 먹자고 하셔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 전에 살다가 결혼하면서부터는 세를 놓았던 제 명의 주상복합 오피스텔이요. 실평수 23평 되는 곳이고 주변 환경이 좋아서 신혼 부부들도 꽤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그 아파트를 결혼하는 신혼애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를 놔서 전세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내보내고 신혼애가 들어가서 살게끔 하자는 거였죠. 배가 불러와서 결혼을 서둘러야 되는데 신우랑 결혼한다는 남자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고 집 구하려면 대출도 너무 많이 해야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해달래요. 집주인인 저는 놔두고 자기들끼리 다 정해놨더라고요. 심지어 남편도 별 말이 없는 걸 봐서 남편까지도 얘기가 다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당했지만 일단 말했죠. 거기가 오피스텔이라고는 해도 위치가 좋고 주상복합이라 가격이 싸지 않아요, 어머님. 제 말에 어머님 도리어 황당한 얼굴이 되시는 겁니다. 뭔 상관이야? 너네 집인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세도 안 받고 아가씨한테 그 집에서 살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어머, 얘 좀 봐. 그럼 너네 신우한테 전세금이라도 받으려고 했다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도둑놈 심보도 아니고 돈 한 푼 안 내고 집을 살게 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신우의 남편까지 오히려 저를 황당하다는 듯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황당함을 누르고 차분하게 말씀드렸죠. 그건 아니죠, 어머니. 전세도 없이 언제까지요.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들도 다 계약해서 들어온 건데 어떻게 내보내요. 내보내려고 하면 어떻게든 다 되지. 너네가 살겠다고 하고 내보내든가.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제가 전세금 하나 없이 아가씨한테 그 집을 살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머, 얘, 너 말 정말 서운하게 한다. 한 가족이잖아. 그 정도도 못 해줘? 그 집 전세가 얼만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는 말이 나오나요? 그게 별거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이야말로 신우 부모님이니까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맡겨놓은 거 달라는 듯이 당연하게 해달라 하시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는 그럴 순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기분 상해하시면서 그럼 뭐 돈을 좀 받아야겠다 이거야? 한 5천만 원이면 돼? 저는 그 말이 또 황당했죠. 그 집이 전세로만 2억 5천입니다. 근데 거기 5천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시세에 엇비슷하게 맞춰서 좀 싸게 해달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단체로 나한테 맡겨놨나 싶은 겁니다. 남편과 지금 사는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고 남편이 저하고 결혼하면서 해온 건 1,500만 원 가량 일부 혼수가 전부입니다. 자기 아들을 날로 결혼시켰다고 이제는 딸까지 날로 결혼시키려고 저한테 부탁하시는 게 어이가 없는 거였죠. 아니 부탁도 아니고 그냥 내놓으라 이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집 식구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나 싶었어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부탁을 할까 싶었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갑자기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시면 되지 굳이 저보고 따로 얘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밖 마당으로 잠깐 나갔는데 저한테 하신다는 말이 새아가 내가 참다가 기분이 너무 그래서 얘기하자고 불렀다. 네? 너 우리 가족 아니냐? 가족이 뭐야?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집 네가 그냥 들고 있는 거고 전세금이라고 해서 당장 너한테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 너네 부모님이 그냥 너 해주신 거 아니냐고. 신우가 급하게 결혼을 해야 돼서 집이 필요한 상황이고
너는 집이 따로 하나 더 있는 상황이고. 그럼 기분 좋게 들어가서 살아라. 전세금 같은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먼저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 기어코 신우한테 전세금을 시세에 맞춰 아득바득 받아야겠어. 네가 하는 거 보면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저한테 따지시는데 그 순간 그 상황이 눈물나게 서럽더라고요. 도대체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가족이 뭔가요? 본인들은 저한테 뭘 그렇게 해줬다고 제가 가진 건 당연하게 내놓으라고 하시나요? 솔직히 물질적으로는 안 해줘도 정서적으로 저에게 정말 한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저도 어쩌면 생각해볼지도 모르죠. 근데 여태까지 너네 부모 이혼하지 않았느냐 약점 잡아서 일부러 제 앞에서 더 돈독한 척하고 그걸로 우월감 느낀 거 제가 모르는 줄 아시나요? 아버님이야말로 저를 진짜 가족이라 생각했다면 이런 염치 없는 부탁은 안 하셨을 것 같더군요. 저는 아버님 말에 진짜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남편의 입 바른 소리에 내가 넘어갔구나. 이 사람들한테 나는 그저 큰 하자에 있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호구겠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잠깐 생각을 정리하는데 그 사이에 아버님은 자꾸 저더러 어디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며 자기 말이 틀렸느냐 재촉을 하시는 겁니다. 약간 큰 소리가 나니까 나머지 가족들도 밖으로 나왔고요. 아버님은 가족들이 나오니 일부러 더 저한테 보란 듯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보자 하니 세아가 너의 이기심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무리 부모가 일찍 이혼을 했기로서니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아버님이 저한테 막말을 하시는데도 제 남편은 아버님을 말리지도 않더군요. 그냥 한숨만 쉬고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마음의 정리가 확 된 것 같아요. 아, 이 집에 내 편은 절대 없구나. 나는 이 집에서 그저 호구이자 이방인이구나 라는 것을요. 생각 정리를 마친 저는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말씀 끝나셨으면 제 입장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제 집을 그냥 신우한테 못 주느냐,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자고 하시는데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자 하지만 그게 왜 서로 돕고 사는 건가요? 톡 까놓고 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받은 건 아무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저한테만 요구하시는 상황인데요. 물질적인 것 떠나서 일부러 제 앞에서 부모님 이혼 운운하면서 까내리는 거 제가 못 느끼는 줄 아셨나요? 그러면서 어머님 아버님 필요하실 때만 가족이에요. 어떤 가족이 일부러 약점 잡고 네 거 내놔라. 안 내놓으면 너는 이기적이다. 이혼 가정이라 그렇느냐 하냐고요. 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아가씨한테 해줄 거 없고요. 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남편 놈까지 저한테 핏대 세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한테 그냥 죄송하다 하면 되지 왜 말대꾸 하느냐면서요. 와, 진짜 왜 남편이 남편인지 너무 잘 알겠더군요. 그 와중에 어머님 아버님도 시부모한테 대드는 거 보라고 저한테 따지시고요.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지 말자 싶어서 그냥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 제 옷이랑 가방 챙겨 나왔습니다. 밖으로 다시 나오니 어머님 아버님이 못 베어먹고 개념 없는 짓 한다고 하시길래 대문 나서기 전에 그랬죠. 못 베어먹은 짓은 남의 약점 잡고 공격하는 게 못 베어먹은 짓이에요. 개념 없는 짓은 쥐뿔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 부리면서 남의 거 뻔뻔하게 달라고 하는 게 개념 없는 거고요. 딸도 본인 능력 쥐뿔도 없어서 이 나이까지 저러고 살면 어머님 아버님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능력 없잖아요. 그럼 결혼 안 시키면 됩니다. 남의 돈으로 생색낼 생각 마시고요. 저는 그러고 그 집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기분 나쁘고 속이 상해서 바로 집으로 갈 기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갔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 보고 무슨 일 있느냐 하셨고 자초지종 얘기했죠. 저희 엄마도 눈 뒤집히셨어요. 무시당하지 말라고 집까지 해줘서 보냈더니 그것들이 미쳤느냐고요. 엄마 당장 남편에게 전화해서 따지신다길래 제가 말렸습니다. 나도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엄마도 지금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엄마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혼한 것 때문에 네가 그런 취급을 받느냐고요.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그랬죠. 보통의 집이라면 절대 이렇게 안 한다고.
근데 하필 내 시댁이 쥐뿔도 없으면서 이혼 안 하고 같이 사는 게 유일한 자존심이자 자부심인 집이라서 그렇다고요. 저는 엄마한테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도 그 사이에 집에 와서는 오자마자 저한테 따지더군요. 우리 부모님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당신하고 당장 이혼하래.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혼하는 게 저한테 무슨 큰 문제라고요. 제가 벌벌 떨면서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나요? 저는 좋다고 이혼하자고 당장 협의이혼으로 끝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바로 이혼하자고 하니 당황하더라고요. 아, 왜 그래? 당신이 먼저 사과하면 될 문제인데 무슨 이혼이야? 아니,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내가 왜 사과를 해? 너네 부모랑 네가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아빠 말이 틀린 말도 아니잖아. 그 집 좋은 마음으로 동생한테 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쥐뿔도 없이 이 좋은 집 그냥 살게 해주니까 경제관념이 없어졌나 봐. 너네 부모 나한테 뭐 맡겨놨니?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뭐? 너 말 다 했냐? 아니, 너네 부모가 이혼하라고 했다고? 좋아, 원하는 대로 해줄게. 당장 갈라서자. 너부터 이 집에서 나가. 네 물건은 내가 싹 정리해서 보내줄 테니까. 서류 바로 정리해서 갈라서자고.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남편은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아니지. 이혼이 그렇게 쉬워? 네가 쉽게 해주네. 내가 이런 짓까지 해오면서 너랑 결혼을 했을 땐 사람 하나 보고 한 거야. 근데 너나 너네 가족은 나서서 나 후려치고 우리 부모님 이혼한 거 약점 삼는 거? 이제 빈정상하고 지겨워서 더는 못 살겠어. 제 말에 남편도 막 화를 내더니 좋다, 이혼하자. 누가 무서워할 줄 아느냐 하더군요. 저는 내가 이혼 서류 받아올 테니 작성이나 하라고 했죠. 저는 진짜 이혼 생각이 확고했는데 얼마 뒤 어머님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진짜 이혼할 거냐고 따지시는 거예요. 이혼하라 하셨다면서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세상에 어쩜 이혼을 이렇게 쉽게 생각해? 너네 부모가 이혼해서 그런 거야? 그 말에 저는 꼭지가 돌더라고요. 저기요, 작작 좀 하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혼할 수도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이 그거 갖고 왈가왈부할 거 아닙니다. 어머님은 이혼 안 하고 사는 거 그거 하나가 인생에 있어서 대단한 업적이신가 보네요. 예, 참 축하드리고요. 이혼하지 말고 앞으로도 잘 사세요. 근데 앞으로는 이혼 안 했다는 부심은 안 부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어머님 아들은 이제 이혼남 될 거거든요. 유일하게 이혼 안 한 게 자랑이셨는데 아들은 이혼해서 어째요? 앞으로는 이혼 어쩌고 욕해봤자 어머님 얼굴에 침 뱉기 될 거라는 건 잘 명심하세요. 저는 그러고 전화 끊었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갈라서고 각자 인생 사는 게 맞는 거지 부심 부릴 게 없어서 그런 걸로 부심 부리고 사나요? 진짜 끝까지 지긋지긋한 인간들이다 싶었죠. 게다가 저희 엄마가 말해서 저희 아빠도 제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고 열받아서 시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완전 싸웠대요. 집불도 없는 집구석, 마음에는 안 차도 내 딸이 좋다 해서 보냈더니 어디 내 딸을 무시하느냐. 내 딸 본인 능력 있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당신들 주제에 감지덕지한 며느리인 줄 모르고 누가 누굴 무시하느냐. 당신들이 고작 그런 걸로 내 딸 무시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당신 아들하고 당신 집안 더 무시할 수 있다. 못해서 가만 있었는 줄 아느냐고요. 아빠도 따지고 아버님하고 대판 싸운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아빠는 저희 남편한테도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고요. 아빠는 저한테도 이혼 잘 생각했다고 행여나 이혼 안 해주고 버티면 아빠한테 다 말하라고 하셨어요. 대형 로펌 사서 아주 제대로 털어주겠다고 아빠만 믿으라고 하시면서요. 결국 집안 싸움까지 돼버린 꼴이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나서서 싸워주니 저는 오히려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저 친정 없다고 무시했지만 제가 왜 친정이 없나요? 제 일에 발벗고 나서주시는 든든한 부모님이 계신데요. 꽤나 옥신각신 다툼이 있었고 시댁이나 남편 쪽도 좋다 이혼하자 했었는데 뒤늦게 따져보니 자기들이 아쉬웠나 봐요. 남편도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 우리 끝까지는 가지 말자 이러면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시부모님도 전화와서 자기들이 생각해보니 미안하다고 우리 그만 풀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된 것도 인연인데 이런 문제로 왜 헤어져야 되겠느냐면서요.
그러면서 끝까지 제가 부모님 이혼한 것 때문에 상처가 많았는데 자기들이 못 헤아려 줬다며 앞으로 자기들이 진짜 부모처럼 잘 대해주겠다는 겁니다. 저 그 말에 실소가 터졌죠. 어머님, 뭐 착각하시나 본데 저 부모님 다 계세요. 제 부모님 멀쩡히 다 계시고 저 위에서라면 앞뒤 안 가리고 발벗고 나서주시는 분들이세요. 저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제 부모님 다 계신데 어머님이 무슨 진짜 부모처럼 해주신다 어쩐다 하시는 거예요. 저 어머님, 아버님 같은 부모님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든 저는 이혼할 거니까 이런 의미 없는 전화도 그만하세요. 그리고 전화도 다 차단했어요. 그 뒤로도 꽤나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남편과 협의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으로 돌아갔고 남편이 해온 물건은 싹 정리해서 보냈어요. 그렇게 결국 이혼 마무리 후 저 혼자서 그 집에 1년 정도 더 살다가 오피스텔 계약 끝나고는 다시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팔고 정리했고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우연히 전해 들은 얘기가 신우 그 남자랑 결혼하고 반년 만에 이혼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애초에 가진 것도 없고 여자도 많고 논팽이 같은 사람이었대요. 신우는 결국 애 낳고 반년도 못 돼서 이혼하고 친정 돌아와서 산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들, 딸 둘 다 이혼한 거죠. 그렇게 저한테 이혼 안 한 부심 부리던 시부모님, 자식들 다 이혼해서 이제는 그 하나 남은 부심도 없어졌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당신들 자식들도 본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그 약점이 생긴 거란 걸 아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인간들 보란 듯이 제 인생 잘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만약 누군가와 연애를 하게 된다면 제 외로움을 달래주네 어쩌네 하는 인간보다 그냥 제 자체를 바라봐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딸 하나, 중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던 것 빼고는 딱히 여행의 기억이 없습니다. 남들은 부부끼리도 잘 가고 가족끼리도 잘 간다는데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여행을 다닌 기억이 거의 없었죠.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2주일에 한 번 정도만 쉽니다. 미용실도 주로 저 혼자 운영하거나 한 명 정도 보조를 쓰는 정도예요. 예약제로 주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예약 없이 그냥 방문하셔도 손님 없는 경우는 그냥 받습니다. 한 군데서 오래 운영을 했기 때문에 주변 상인분들하고도 친하고 언니, 동생하며 잘 지내죠. 주변 상인분들은 저에게 잘 그러세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느냐고요.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저는 그냥 씁쓸하게 웃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일을 하냐면 저희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별로 없는 데다 오히려 있는 돈마저 잘 까먹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처음 봤을 땐 성실하고 부지런한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소개로 만난 건데 소개해 주신 분도 그렇게 소개를 해 주셨고요. 소개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저희 시아버지십니다. 아버님은 제 미용실 건너편에 있는 건물에서 도가니탕집을 운영하세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손님은 많은 편입니다. 저도 먹은 적이 많고요. 아버님은 저희 집에 이발을 하러 한 번씩 오셨는데 제가 싹싹하고 생활력도 좋아 보인다며 자기 아들 한번 만나보라고 하셨었죠. 자기 아들이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성격도 좋다고요. 저는 좀 부담스러워서 여러 번 거절하다가 어르신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매번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한번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듬직하고 선한 인상에 성격도 수더분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를 시작으로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아버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으니 자기 아들까지 소개해 주신 거겠지만 반면 어머님은 처음부터 그닥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은 과거에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미용사 며느리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왈 자기처럼 교사거나 공무원인 며느리를 얻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은 찬성하시는, 하지만 어머님은 탐탁치 않아 하시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늘 자기 아들에 비해서 제가 못났다고 생각하셨고 자기 아들이 더 아깝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제 입장에선 참 어이없는 소리입니다. 왜냐면요. 저희 남편 정말 자기 밥값조차 못하는 그런 남자였거든요. 학창시절 공부 잘한 것도 맞고 학교도 나름 좋은 데 나온 건 맞아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회사도 나름 대기업이었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다니고 때려쳤대요. 적성에 안 맞는다고. 그 뒤로 3년간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결국 또 때려치고 갑자기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본인 사업을 시작했고 그맘때 저랑 결혼을 했어요. 저는 남편이 사업가라고 해서 마냥 멋지다고만 생각했는데 웬걸 명함만 사업까지 운영하는 동안 제대로 된 돈도 못 벌어오고 회사도 제대로 안 굴러갔습니다. 매출은 안 나오는데 있는 돈만 까먹고 있고 사무실 월세만 나가는 실정이었죠. 저는 남편의 그런 실정을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월세만 나가고 매출은 안 나오니 그냥 접고 다시 취업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남편에게 그랬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는 남 밑에서 일 못한다고 다른 사업을 시작해 보겠답니다. 돈이 어디 있어서 사업을 해본다는 거냐 그랬는데 아버님한테 빌리면 된대요. 그렇게 남편은 돈을 빌려서 그때 유행하던 사업 아이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초반에야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결국 잘 안 됐어요. 안 되면 빨리 접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사업한다는 허울은 필요했던 건지 꾸역꾸역 버티다가 나중에는 빚까지 생겼었죠. 그맘때 저는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아이도 낳았을 때인데 남편은 사업한답시고 돈만 날리고 있어서 생활비를 제가 온전히 책임져야 했어요. 어린 아이를 친정엄마께 맡기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미용실을 운영했죠. 그러다가 결국 남편의 두 번째 사업도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사업하지 말라고 그냥 취업하라고 부탁했어요. 단돈 100만 원을 벌어와도 그냥 취업해서 꼬박꼬박 벌어와만 달라고요. 남편은 제가 하도 간곡히 부탁하니 이번에는 취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골 때리는 게 남편이 취업한 회사가 결국 지 친구 회사랍니다. 저 속이려고 말은 취업이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결국 동업 개념이었어요. 본인이 월급을 받아오기는커녕 오히려 투자를 한 거였죠. 사업을 연거푸 2번이나 말아먹어서 시댁에도 손을 벌릴 수가 없었고 저희 집에도 여윳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은 저 몰래 빚까지 내서 친구의 사업에 투자를 한 거였죠. 그 사업도 영 신통치는 않았고요. 한마디로 결혼기간 내내 남편이란 작자가 제대로 돈을 벌어온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번 없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 키우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악착같이 미용실을 운영했어요. 제가 벌지 않으면 생활비가 없으니까요. 한 번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쌓여 대상포진이 온 적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집에 오면 다리가 코끼리처럼 부어있고 하지정맥도 몹시 심해졌죠. 그런데 동네 주변에 미용실이 계속 더 생기니까 손님도 뺏기고 경쟁력이 없어져서 저는 시술 가격을 더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같은 돈을 벌려고 해도 더 오랜 시간 일해야 했고 더욱이 휴식도 잘 할 수가 없었죠. 제 돈으로 생활비 쓰고 아이까지 키우고 집안일하고 거기다가 남편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게 벅차고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쩌겠나 생각하며 좋은 쪽으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편의 마지막 사업까지도 안 좋게 끝이 났어요. 남편과 동업을 했던 그 친구가 남편에게 말도 안 하고 사업 자금을 들고 도망갔거든요. 심지어 남편 돈까지 더 빌려서요. 남편은 그 친구, 아니 사기꾼 놈 잡을 거라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그러지 말라고,
그냥 그 인간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만 생각하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그 친구 잡을 거라고 집을 나갔고 결국은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대책 없이 살 거면 그냥 집 나가서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동안은 남편이 사고 쳐도 사업병에 걸렸어도 그냥 꾹꾹 다 참았는데 그때는 정말 남편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제 말에 남편은 충격을 받고 집을 나갔는데 얼마 뒤 병원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울고 불고 사람만 있어달라며 응급실을 찾아갔는데 다행히 남편은 팔만 좀 다치고 다른 데는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남편에게 모진 말을 했고 집을 나갔는데 사고가 났다고 하니 저로서는 너무 미안했죠. 그런데 그때 같이 간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탓하시더라고요. 네가 형석이 보고 집 나가라고 했다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해? 너 형석이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냐?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가만 보면 형석이 저렇게 잘 안 풀리는 것도 다 네 탓이야. 너랑 결혼하고 나서 저렇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해. 에헤이, 그만 좀 해. 병원에서 시끄럽게 하고 난리야. 내 말이 틀렸어요.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 했구만. 어머님의 말이 너무 억지처럼 느껴졌고 기가 막히고 서러웠습니다. 저랑 결혼 전부터 남편은 회사도 적응 못하고 공무원 시험에도 실패했는데 저랑 결혼하고 일이 안 풀린다고 저를 탓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어쩌든 결국 만만한 내 탓만 하시는구나.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이 다친 상태고 제가 모진 말을 한 것은 사실이기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날 남편더러 사업이니 뭐니 딴짓거리 그만하고 팔만 나으면 식당 와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아버님 식당에선 일하기 싫다 어쩐다 했는데 아버님이 잔말 말고 팔 낳자마자 출근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남편에게 아버님 식당에서 일 배우고 같이 하라고 좋은 기회라고 그랬죠. 남편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진작부터 남편이 아버님 가게에서 일을 같이 했으면 하고 바랐는데 사실 아버님도 자식이지만 아들에게 공짜로 식당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정 물려받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남편 역시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버지 식당 일 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고요. 근데 남편 다친 것을 보고 아버님도 가슴이 철렁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냥 나중에 어련히 물려줄 테니 와서 일 배우라고 하신 거였죠. 그렇게 남편은 아버님 식당으로 갔는데 초반에는 일하기 싫다고 엄청 징징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혼하자고 언제까지 나만 개고생시키고 살 거냐고 세게 나갔죠. 남편도 이혼당하긴 싫었던지 결국 군소리 없이 아버님 가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적응을 잘한 건지 착실하게 일을 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저희 집에도 평온이 찾아왔어요. 남편은 일하는 돈을 꼬박꼬박 들고 왔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남편이 제대로 된 생활비를 꼬박꼬박 들고 온다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 신기하고 기쁘고 또 기특하더라고요. 결혼 생활 동안 그런 적이 제대로 없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이렇게 성실하게 아버님 식당을 잘 다녀줘서 고맙다고 잘 그랬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아버지 가게 물려받겠다고 그랬죠. 그렇게 2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아버님은 그맘때 건강이 별로 안 좋다며 가게에는 뜸하게 나가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거의 사장처럼 운영을 하고 있을 때였죠. 저도 남편 가게라고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하고 남편 가게 영수증 들고 오면 헤어 시술 할인도 해주었습니다. 계속 그렇게만 지냈다면 모두에게 좋았겠죠. 하지만 그때부터 저희 가정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중학생 딸이 저희 가게까지 찾아와서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맘때 딸이 계속 기분이 안 좋아 보이고 우울해 보일 때가 많았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 그냥 공부 때문에 힘들다거나 별거 아니라고 잘 그랬죠. 저는 딸이 사춘기라 그런가 보다 싶어서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그랬죠. 공부 그렇게 잘할 필요 없다. 엄마는 네가 건강하게만 잘 자라주면 되니 성적에 부담 가지지 말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학교 선생님 출신이다 보니 저희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야 된다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잘하셨어요. 공부를 잘하면 너네 아빠 머리 닮은 거고 공부를 못하면 너네 엄마 머리를 닮은 거라는 소리까지 하셨죠. 하도 공부 거리니까 아이들이 친할머니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저는 할머니가 비록 그렇게 말하셔도 엄마는 그런 거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공부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쉬엄쉬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에도 딸에는 표정이 여전히 안 좋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게를 불쑥 찾아온 겁니다. 저는 딸이 갑자기 미용실을 찾아오니 반가웠는데 딸은 저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어요. 엄마, 나 실은 할 말이 있어. 뭔데? 저는 딸이 심각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길래 친구 관계에 관한 고민이거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의 입에서는 생각지도 못할 기절 초풍할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전에 내가 집에서 내 폰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아빠 폰으로 나한테 전화를 걸었거든. 벨소리로 내 폰 찾으려고. 근데 전화 걸고 나서 보니까 아빠가 어떤 아줌마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거야. 아줌마라니? 어떤 아줌마? 그때부터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도 들면서요. 딸은 우물쭈물 말을 잘 못했습니다. 괜찮아. 어떤 아줌마? 너도 아는 아줌마야? 아니. 그러면 대화가 뭐였는데? 딸은 미간을 찌푸리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아줌마가 아빠 보고 오빠라고 그랬어. 뭐? 아빠 보고 오빠, 자기 뭐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 모르는 아줌마가. 그리고 아빠도 그 아줌마한테 자기야 라고 그랬어. 그리고 하트도 보내고 또 그 아줌마가 자기 셀카도 보내고. 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딸의 말은 곧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건데 그 자체도 놀랐지만 그걸 사춘기 딸이 발견했다는 것도 너무 충격이었죠. 딸은 거의 울 듯한 얼굴로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중학생이긴 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 딸도 다 아는 것이었죠. 저는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일단 딸에게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너무 당혹스럽고 머리가 혼란스러웠거든요. 딸은 쭈뼛거리더니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엄마, 혹시 아빠가 바람핀 거면 아빠랑 이혼할 거야? 너는 무슨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넌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집에 돌아가 있어. 그렇게 딸은 돌아갔고 저는 속이 뒤집어져서 가만히 못 있겠는 겁니다. 저희 가게에는 영업 종료 팻말을 걸었어요. 도저히 장사를 계속할 정신이 아니었죠. 그리고 딸의 말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딸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은 그 정체 모를 여자 바람을 피고 있는 거고 그걸 저희 딸이 보게 된 건데 생각 같아선 당장 남편을 찾아가서 전부 다 쥐어 뜯어놓고 싶었죠. 하지만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한참을 안절부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게 문이 또 열리더라고요. 저는 오늘은 영업 안 한다고 말하려는데 얼굴을 보니 또 저희 딸인 겁니다. 왜 왔어? 집에 가 있으라니까. 엄마, 그 아줌마 누군지 알았어. 뭐라고? 딸은 다시 돌아와서 남편의 상간녀가 누군지 알겠다는 겁니다. 누군데? 그걸 갑자기 어떻게 알아? 이 앞에서 봤으니까. 봤다고? 어디서? 건너편 1층에 있는 옷가게에서. 뭐?
횡단보도 건너서 그리로 지나가는데 그 가게에 그 아줌마가 있는 거야. 아빠한테 셀카 보냈던 그 아줌마. 저는 그 말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 건물은 남편의 식당이 있는 건물이에요. 반년 전에 보니 1층에 옷가게가 새로 생겼고 처음 보는 여자가 사장인 것 같았습니다. 옷가게가 생긴 건 알고만 있다가 공교롭게 일주일 전쯤 그 가게에 가게 되었어요. 상가 이웃이다 보니 팔아줄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옷들이 너무 요란한 것이 제 스타일도 아니고 옷 질에 비해서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경만 대강 하고 가려는데 거기 주인 여자도 제가 안 살 것처럼 보이는지 옷 정리만 하고 저는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아무리 아이 쇼핑하는 손님이라도 손님이 왔는데 저렇게 하나 싶었죠. 참 불친절하고 별로다 생각하면서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그 여자 폰으로 전화가 울렸어요. 그랬더니 그 쌀쌀 맞던 여자가 표정이 180도 바뀌어서는 어머 오빠 어쩐 일이야? 나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하면서 완전 코막힌 소리로 아양을 떠는 겁니다. 나이도 저랑 비슷하거나 혹은 많아 보이는데 폰에 대고 오빠 오빠 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그냥 수고하세요 인사하고 나왔죠. 그 여자는 제가 나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통화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상가 이웃이긴 하지만 그다지 친하게 지낼 일은 없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딸의 말로는 바로 그 여자라는 겁니다. 그럼 일주일 전에 통화해서 그 오빠 오빠 거렸던 남자가 내 남편이라고 싶은 겁니다. 저는 기가 막히고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 옷가게가 문 연 지 반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럼 언제부터 내 남편하고 눈이 맞은 건가? 아니면 옷가게 열기 전부터 내 남편하고 아는 사이였던 걸까?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식당 근처에 가게를 연 게 혹시 내 남편과 작당하고 벌인 일인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으로 일단 딸에게는 집에 돌아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딸은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엄마가 이제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돌아가 있으라고 했어요. 딸에게 참 별꼴 다 보이는 것 같아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딸은 걱정하며 돌아갔고 저는 가게에 남아 이걸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가기로 했어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저는 미용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그 여자 옷가게로 갔어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 폰에 녹음 기능도 켜서 주머니에 넣고 들어갔습니다. 분노인지 긴장인지 몸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옷가게 문을 확 열어 제꼈는데 그 여자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가 제가 문을 확 여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우 깜짝아! 하더니 오빠 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하고 끊는 겁니다. 또 오빠라고 하길래 그 순간 눈이 확 도는 겁니다. 저 여자가 또 내 남편이랑 통화를 했나 싶었죠. 제가 그 여자를 죽일 듯이 노려보니 그 여자도 이상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뭐예요? 누구세요? 너 이명석 알지? 네? 누구요? 이명석, 바로 옆에서 도가니탕집 운영하는 이명석 말이야. 제 말에 그 여자 당황하더라고요. 놀라는 거 보니 맞네. 너 내 남편이랑 오빠 자기야 이러는 사이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경찰 같은 소리 하네. 남의 남편하고 바람난 주제에 어디서 개소리야. 너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야. 술집 출신이야? 뭐라고? 이 아줌마가 미쳤나? 폰 내놔. 뭐라고요? 폰 당장 내놓으라고. 아줌마 미쳤어? 내가 폰을 왜 주는데? 네가 좀 전에 내 남편하고 통화했는지 어디 한번 봐야겠다. 하고 저는 그 여자 폰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도 놀라서 막아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와 저도 옥신각신 몸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여자는 힘이 엄청 센 편이었습니다. 저는 폰 내놓으라고 악을 지르며 그 여자와 엉겨붙었고 그 여자도 폰을 사수하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싸우다 보니 주변 지나가는 행인들, 근처 가게 사람들까지 놀라서 모여들었죠. 그 중에선 저랑 친한 떡집 언니도 있었습니다. 어머 자기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언니는 놀라서 저를 말리려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언니, 내 남편 좀 불러와줘요. 이 년이 내 남편하고 놀아난 년인데 지금 발뺌만 해. 어디 삼자 되면 해야겠어. 일단 알겠어. 그렇게 언니는 제 남편을 찾으러 달려갔고 저는 그 여자를 밀치고 그 여자 폰을 잡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폰을 다시 뺏으려는 그 여자를 온몸으로 막으며 폰을 훑어봤어요. 통화 목록을 보는데 목록 중 형석 오빠라고 뻔히 제 남편 이름으로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여기 있네. 형석 오빠? 웃기고 자빠졌다.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질렀죠. 근데 가만 폰을 보는데 낯익은 이름과 번호들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세상에, 설마 하는 순간 그 여자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철제 휴지통으로 제 머리통을 내려쳤어요. 저 그 여자한테 머리통 맞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머리가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그 충격으로 제가 폰을 떨어뜨렸는데 그 여자가 와서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왜 남의 가게 와서 행패야? 남의 폰은 왜 뺏고? 죽고 싶어? 하면서 악을 썼죠. 저는 갑자기 머리를 맞아서 눈앞이 빙글빙글한 채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뒤 떡집 언니가 저희 남편을 데리고 불이 나게 왔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를 보고 기함하더라고요. 자기야, 괜찮아? 저 여자가 이랬어? 저는 겨우 언니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머리를 만져보니 혹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기야, 당장 병원 가자. 저는 어질어질한 머리를 손으로 받치고 어안이 벙벙한 채로 서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있는 힘껏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얼마나 온 힘을 다해 때렸는지 남편은 그대로 나가 떨어졌죠. 너 이 기집애랑 바람났지?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야, 이 미친놈아. 세영이가 다 알았다고. 세영이가 나한테 알려주더라. 아빠 바람났다고. 그 말에 남편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울면서 악을 썼죠.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중학생 딸한테 바람 피는 거나 들키고 네가 그러고도 아빠냐고.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그 어린 게 나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찾아왔더라. 이 여자랑 너랑 더러운 문자한 거 세영이가 다 봤대. 너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이 미친놈아. 저는 울고불고 흥분해서 악을 썼고 주변 사람들까지 웅성거리는 게 다 들리더라고요.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여자는 그 와중에 내 가게에서 당장 나가라고 영업박애로 고소한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떡집 언니도 화가 났죠. 영업박애 같은 소리 하네. 너는 이 동네에서 장사 다 한 줄 알아. 어디서 미꾸라지 같은 년이 기어들어와서 유부남이랑 바람질이야. 뭐가 어째? 그러면서 언니까지 그 여자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제가 말렸습니다. 언니, 됐어. 저런 년 상대하지 마. 너 내가 상간 소송할 거니까 딱 기다려. 그리고 내 머리 통 때린 거 이것도 고소할 거야. 고소하든지 말든지. 그쪽이 먼저 나 밀치고 내 폰 뺏으려고 했잖아. 난 정당방이거든. 그래, 나중에 소송 쳐맞고도 그런 소리 하나 보자. 저는 이를 갈며 언니의 부축을 받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사람들 전부 웅성거리며 남편을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떡집 언니가 병원까지 태워다줘서 진단서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서 가서 폭행 고소장도 접수했어요. 언니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고 저는 이런 꼴까지 봤는데 계속 살기 힘들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이제야 겨우 남편이 정신 좀 차리고 성실하게 일 좀 하나 했는데 먹고 살만하니 바람이나 피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허무함으로 눈물만 났습니다. 그날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했죠. 그날의 일은 그 동네에 순식간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 여자는 임시 휴업을 내걸고 옷가게 문을 닫았고 남편도 어디로 간 건지 출근을 안 한 모양이었어요. 저도 도저히 일할 기분이 아니라서 문 닫고 집에 들어누워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소문은 아버님과 어머님 귀에까지 들어갔죠. 제가 방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기운 없어서 나가보니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은 저를 흘겨보시더니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어쩐 일이세요?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저는 처음에 어머님이 저렇게 말하시길래 아들이 바람핀 것 때문에 동네 창피하다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쩜 그렇게 무식하고 우악스럽니? 하면서 저를 탓하시는 겁니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그런 일이 있기로서니 좀 점잖고 우아하게 해결 못해? 너도 그렇고 너네 시아버지도 그렇고 너네 남편까지 같은 동네에서 몇십 년을 일하고 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 쌩난리를 피우면 뭐 어쩌자는 거야? 네가 그 쌩난리를 치고 나서 동네 친구들한테 다 연락 오고 내가 쪽팔려서 살 수가 없다. 나 선생님이야. 근데 이런 개망신을 줘?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남편 바람났다고 동네방네 떠드니까 속 시원하니? 저 그 말 듣는데 기가 탁 막히더라고요. 당신 아들이 바람을 폈는데 아들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난리 피웠다고 동네 소문났다고 저를 오히려 꾸짖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어머님 아들 바람 폈어요. 그걸 어머님 손녀가 다 봤고요. 제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요? 눈이 안 돌겠냐고요. 네가 이렇게 우악스럽게 행동하니까 너네 남편도 마음을 못 잡고 저러는 거다. 제가 뭘 했는데요? 봐봐. 교양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어. 남편이 바람 폈다고 세상 여자들이 다 너처럼 하겠니? 어떤 여자가 동네방네 남편 소문내고 개망신 주려고 작정을 하겠냐고. 그럼 제가 남편 바람핀 마당에 남편 사정까지 봐줘야 되나요? 아이고, 말하는 꼬라지 봐라. 내 말은 네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했다는 거다. 부끄러운 줄을 몰라.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남들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그렇게 안 해.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님 하시는 말이 너무 우스웠죠. 너 뭐하는 짓이야? 지금 나 비웃었니? 어머님 참 고상하시고 우아하신 분이잖아요. 아무리 화나는 상황이라도 우악스럽고 무식한 저랑 다르게 우아하고 품격 있게 문제 해결하실 거죠? 너 지금 나 비꼬니? 그럴 리가요. 그냥 어머님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서 그러죠. 그래, 나는 너처럼 안 하지. 그럼 어머님이 직접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아하고 품격 있게 해결하실지. 형석이 바람핀 걸 나더러 해결하라는 거야? 네가 이미 난리 쳤잖아. 아니요, 저 그 말하는 거 아닌데요. 그럼 뭔 소리 하는 건데? 내가 뭘 해결해야 되는데? 어머니, 저 어제 그 깽판 친 거 그 여자 폰 보려고 한 거예요. 제 눈으로 그 여자가 제 남편하고 통화하고 대화 있는지 그 증거 보려고요. 근데요, 제가 그 여자 폰에서 뭘 본 줄 아세요? 뭘 봤는데? 저 코웃음 치며 그랬습니다. 아버님 폰 번호요. 저 들이닥치기 전까지 통화하던 그 오빠가 제 남편이 아니라 아버님이던데요. 제 말에 어머님은 이해가 안 되는지 인상만 쓰고 계시더라고요. 너 뭔 소리 하니? 이해가 안 되세요? 그 여자 폰에 어머님 아들 번호도 있고요. 아버님 번호도 있었다고요. 제가 들이닥치기 전까지 통화하던 그 오빠가 아버님이었다고요. 심지어 저장명이 형배 오빠예요. 형배 오빠. 아버님 성함이 임형배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 눈이 엄청 커지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 여자 폰에 너네 시아버지 이름이 있었다고? 네. 한마디로 제 남편도 있고 어머님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빵집 사장님도 있는 것 같고 철물점 아저씨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오빠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던데요. 그 오빠들 중에 아버님도 포함이고요. 그 여자 저랑 나이 비슷해 보이던데 거의 딸버린 여자 아닌가요? 근데 그런 여자가 아버님한테 오빠 이게 뭘까요 어머니? 제 말에 어머님 입이 뜨악해서 아무 말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그랬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고상하고 우아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저한테 제발 한 수 가르쳐 주세요. 그 말에 어머님 얼굴이 시뻘개지시더니 밖으로 뛰쳐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무시하고 방으로 가려다가 그래도 혹시나 싶어 겉옷만 챙겨 입고 어머님을 일단 따라갔습니다. 열받아서 터트리긴 했는데 어머님 얼굴이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을 쫓아나갔는데 어머님은 진작에 저 멀리서 거의 뛰다시피 가고 계신 거예요. 저도 급하게 따라갔죠. 어머님은 곧장 아버님 가게로 달려가셨어요.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그날은 아버님이 가게에 나오신 것 같은데 어머님은 뒤도 안 보고 가게로 달려가셨죠. 저도 일단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이 아버님 보고 당신 형석이랑 바람났다는 저 옷가게 여자랑 뭐 있었어? 하셨습니다. 아버님도 몹시 당황하셨죠. 뭔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있었냐고! 아버님은 당황하시더니 뒤에 따라온 저를 보시더라고요. 너네 시어머니한테 뭔 헛소리를 한 거야? 아버님, 저 다 봤어요. 그 여자 폰에 아버님 번호도 있던데요. 형배 오빠라고. 뭐? 당신이 불어 말해. 그 여자랑 뭐 있었어? 어머님 서슬 퍼렇게 물어보셨고 아버님은 당황해서 허둥지둥 하셨죠. 일단은 손님들도 있으니까 나가서 얘기하자고. 있었냐고! 일단 나가서 얘기해. 여기서 그만하고. 그 말에 어머님 눈이 돌아서 아버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버님 놀라서 어머님 손을 붙들어 맸는데 어머님이 있는 힘껏 머리채를 잡아당겼죠. 그러자 아버님의 머리카락이 쑥 빠져서 바닥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사실 아버님의 머리는 가발이었거든요. 가게에 있는 사람들 놀라서 다 쳐다봤죠.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야 인간아, 젊었을 때도 나한테 한 번 걸려서 내가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땐 끝장낸다고 했지? 야 이 미친 인간아,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잘하는 짓이다. 아휴 동네 창피해서 정말. 그만 좀 해. 아버님 가발을 주섬주섬 다시 쓰고 얼굴까지 빨개지셔서 어머님을 밀어내시더라고요. 어머님 거기서 악쓰고 정말 소란도 그런 소란이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설령 남편이 바람펴도 우아하게 해결하라고 하셔놓고 어머님이야말로 장난 아니시던데요. 그날 동네는 또 한 번 더 뒤집어졌고 아버님도 한동안은 출근을 못하셨습니다. 그 문제의 여자는 아예 가게 내놓고 잠적한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 업소 출신이라더라 다방 출신이라더라 소문이 가득했고 그런 식으로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돈 받고 사는 그런 꽃뱀 같은 여자였던 거죠. 저는 고민 끝에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무능함으로 저를 힘들게 했던 전 남편. 좀 먹고 살만해지자 바로 바람을 펴대는 것을 보니 정말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그 여자 대상으로 상간소송을 걸었고 남편에게는 이혼소송도 걸었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에게 맞은 걸로도 소송도 걸었는데 그 여자는 제가 먼저 때렸다고 우겼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때렸다는 증거도 없고 또 저는 물건으로 맞았다는 진단서도 끊었기에 제가 유리했습니다. 부상의 정도가 약해서 합의금으로 처리하기로 했고 저는 그 여자에게 합의금도 받았습니다. 더불어 상간소송도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여자가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동네에 있는 여러 남자들과 외도를 저질렀고 그 남자들에게 용돈이나 금품까지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죠. 그 일로 저희 동네는 또 뒤집어지게 되었고 그 여자는 소송폭탄을 맞았습니다. 더불어 저희 동네에서는 이혼 바람이 제대로 불었죠. 이혼 안 하고 그냥 덮고 사는 집도 있지만 저처럼 이혼하는 집도 있었거든요. 그 여자가 반년 정도 가게를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만나고 다닌 남자가 엄청 많았던 거죠. 저는 이혼하기로 했는데 어머님은 아버님의 외도를 그냥 덮고 살기로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따로 상간소송도 안 걸고요. 동네방네 생 난리를 치셔놓고 상간소송은 안 건다는 게 좀 웃겼지만 이제는 제 시부모님도 아니고 제 알바도 아니라서 신경도 안 썼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한번 넘어가줘라 어쩌라 하셨지만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다고 어머님이나 우아하게 참아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놓고 바람핀 남편놈 이해해줄 만큼 고상하고 품격 있지는 않다고 그랬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쫑을 내고 제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여태까지도 저 혼자 열심히 벌어서 아이들 건사했었기에 별반 다를 것도 없었어요. 제가 피해자기 때문에 구태여 가게 자리를 옮길 필요는 없지만 계속 마주치는 게 껄끄럽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다른 곳으로 가게를 옮겼습니다. 원래의 장소에서는 10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 오히려 옮기고 나니 장사는 더 잘 되더라고요.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장사는 더 잘 돼서 다시 힘내라는 인생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딸은 아빠 보기 싫다고 해서 면접 교섭을 거부한 상태이고 아들은 이따금씩 밥 정도만 먹고 오고 있어요. 전 남편은 술 먹고 한 번씩 전화와서 자기가 죽일 놈이고 잘못했고 죽고 싶다 어쩐다 하는데 이제 내 할 바 아니니 알아서 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남편일 때야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쓰러웠지. 이제 남남인데 어쩌고 살던지 말던지 뭔 상관인가요?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상처만 준 최악의 아빠인데요. 자식들한테도 외면받고 아내도 떠나고 소문 때문에 아버님 식당도 잘 안 된다고 하고 빌빌거리면서 산다는데 본인 업보니 누굴 탓하겠나요? 저는 이혼 소송 마무리되고 나서 아이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어쨌든 이혼을 선택했으니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기도 하고 또 저도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이들과 처음 한 여행이라 좋기도 하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덕분에 바람도 잘 쐬고 복잡했던 심경도 정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최악의 남편 잘 버렸으니 앞으로는 제 자식들 보면서 더욱 씩씩하게 보란 듯이 잘 살아가렵니다. 그리고 여행도 가고 휴식도 취하면서 제 스스로를 좀 돌봐가며 살아야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